어, 예를 들면 월요일날 민법, 뭐 화요일날 중개사법 공시법,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그 민법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민법, 그러니까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 이렇게 2차 과목을 할 때, 중개사법을 한 과목씩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시고 다음에 공시법으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공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는 2차 과목 기초 과정이고요.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 순서대로. 이 공법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공법의 그 공부량이 많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몰아서 들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차 기본 과정 학개론, 네, 민법인데요. 만약 학개론과 민법의 기본 과정 내용이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두 번씩 들으셔도 된다고 말씀하네요. 특히 학개론은 기본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학개론은 심지어 기본 과정까지만 듣고 심화 과정을 안 들어도 합격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다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학개론은 이해가 안 되면 기본 과정 두 번을 들어도 되고 1차에 한해서는 기초부터 심화까지를 모두 이어서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학개론만 또는 민법만 미친 듯이 들어도 됩니다. 라고 하네요. 특히 민법은 기초, 기본, 심화를 한꺼번에 몰아서 들어보면 민법 개념을 잡는데 정말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3월 말 시점에서 학개론과 민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면 2차 기본 과정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개론과 민법이 아직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1차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1차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모의고사를 쳤을 때 1차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성공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2차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하시고, 평균 50점 정도일 경우에는 1차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평균 45점 이하일 경우에는 일단 올해는 2차는 포기하고 1차만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때 45점이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차가 완성되어서 2차를 완성되면은 2차가 집중이 가능한데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2차를 가면 2차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합격을 하면 그 내년에 2차가 가능한데 1차가 떨어지면 내년에 1차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에만 그냥 집중하시는 게 점수가 안 나올 경우에는 그렇다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5월 말에 모의고사까지 1차가 안정적으로 평균 60점이면 결론적으로 성공을 하신 거고 최소 50점 이상, 그러니까 55점 이 안정권. 근데 이제 45점이면은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2차는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점부터는 1차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커리큘럼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5월 초에서 8월 초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2차 기본, 그래서 심화 과정. 만약에 1차의 심화까지를 먼저 다 본 다음에 5월 초쯤부터 2차로 넘어갈 경우라면은 2차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대략 한 과목당 보름에서 20일 쭉 이어서 듣는 게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세법은 10일 정도로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좀 짧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게 적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아까 이제 1차 심화까지 먼저 다 본 후에 5월 초쯤부터 2차로 넘어갈 경우라면 2차는 기본부터 심화까지를 이어서 공부를 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2차 기본 심화 과정. 네, 2차를 공부하는 거를 네네네네.
1차가 이제 성공이 되면 2차로 넘어갈 경우 이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2차를 다 보고 나면 심화 과정까지 2차를 다 보고 나시면 8월 중순쯤이 되고 이제 8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핵심 요약 플러스 문제풀이인데요. 과목별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핵심 요약과 문제풀이는 동시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문제풀이 과정은 직접 문제를 풀지 마시고 답치기로 답을 미리 적어두고 읽기만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답치기라는 거는 문제의 답을 미리 적어놓고 읽는 듯이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게 9월 말이 된다고 합니다. 9월 말이 되면 이제 그 9월 모의고사를 이제 치시게 되는데 평균 55점 정도만 나와주면 실제 시험에서 합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8월 말 모의고사, 9월 말 모의고사에서 합격적이 나오면 남은 기간에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서 60점 이하로 나오는 과목은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제트 TV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 커리큘럼은 일반적인 커리큘럼보다 한두 달 늦게 쫓아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뒤에 가면 시간에 뭐 쫓기는 거 아니냐, 문제풀이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의 학원들, 특히 에듀윌 같은 경우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기본, 그러니까 이론에 충실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이론을 충실히 해서 제대로 이해해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 그리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작년 시험 같은 경우가 엄청 꼬이고 뭐 더럽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잠시만, 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단독 열쇠 나온 거 없을까요?